조선의 노스트라다무스 이서구 단중 강방의 관상 이순하의 인상 칼럼 27 실학자이자 신통력을 가진 기인 행정관료 이서구 전설로 남다. 1793년 8월 16일 전라관찰사로 부임한다. 정조실록에는 임금이 기필코 백성을 소생시키라라는 말로 그에게 힘을 실어준다. 이서구는 세금을 걷는 대신 창고를 풀어서 백성을 구휼한다. 1820년 8월 2일 두 번째로 전라관찰사로 부임했을 때 순조실록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양전은 백성 구휼을 임함이지 나라를 부유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빈궁한 백성이 아직 소생되지도 않았는데 세금을 다시 매길 수 없습니다. 이서구는 증세를 요구하는 안동 김씨 세도 정치에 반기를 든다. 백성의 편에 서서 투쟁한다. 우여곡절 끝에 이서구의 건의는 통과된다. 이렇듯 이서구는 백성들 편에서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고자 한 행정 관료였다. 순조가 이서구를 우의정으로 발령을 내자 백성들은 이제 국가가 의지할 곳이 있어 백성들은 반드시 소생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며 기대했다. 그러나 이서구는 우의정 자리를 끝내 거부한다. 백성들의 탄식이 길게 이어졌다는 내용이 정약용의 목민심서 애민 6조에 전한다. 그 외에도 신이한 일화가 많다. 17살 때 이서구는 청나라에서 수입한 초록 앵무새에 빠진다. 이 앵무새를 몹시도 사랑하여 우리나라 최초로 앵무새 사육집인 노갱무경을 집필한다. 그러나 이서구가 기린 초록 앵무새는 조선말을 못해 스승인 연암을 비롯해 백타파 친구들은 이서구를 놀렸다는 말이 연암집에 전해진다. 너의 말을 알아들 수 없으니 나야말로 동의로구나 라며 이서구는 한탄을 했다. 그러자 갑자기 앵무새의 말문이 트여 조선말을 했다고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분명하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말을 잘해 비싼 값에 사온 앵무새가 압록강을 건너오자 말을 못한다는 것은 구경꾼으로 인해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을 듯 싶다. 전라도 부임을 여러 번 해서인지 전라도 지역과 연관된 풍수 설화가 많다. 특히 새만금과 관련된 예언을 남겼다. 수저 30장이요 지고 30장이 될 것이다. 변산 앞바다 쪽에 바닷물이 30장 밑으로 내려가 해저의 땅이 30장 위로 올라온다는 예언이다. 30장이면 대략 90m에 해당한다. 바닷물이 90m 내려가고 땅이 90m 위로 올라옴은 지각 변동을 의미한다. 서해안이 융기하면서 많은 부분이 육지가 된다는 예언이다. 국토가 넓어질 수 있다면 좋은 일이다. 믿거나 말거나 기대해 봄직한 예언이다. 선운사 마의 석불과 관련된 일화도 있다. 1820년 전라 감사로 와 있던 이서구가 선운사 마의 불에 감시를 열어보았다. 감시란에는 책이 한 권 있었다. 열어보니 전라감사 이서구 개탁, 이서구가 열어보다라는 글귀가 있었다. 나머지 대목은 갑자기 벼락이 쳐서 읽어보지 못했다는 말이 전해진다. 나합의 탄생을 미리 예견하였다. 기생으로 나주 목사 김좌근의 첩이 된 요녀 나합의 이야기도 예언으로 전해진다.
전주에는 한 벽당이라는 정자가 있다. 어느 날 이서구가 한 벽당의 경치를 감상하다가 앞으로는 이 한벽루 옆으로 불말이 지나다닐 것이다 라고 예언하였다. 그의 말대로 일제시대 굴이 뚫리면서 기차가 통과했다. 불말은 기차를 의미하며 1931년 한벽터널이 개통되어 1981년까지 기차가 다녔다. 그런가 하면 집 방향을 서향에서 남향으로 바꿔 가난을 벗어났다는 전주의 가사 좌향에 관한 이야기도 있다. 풍수 지리설에 따라 전주의 땅 기운을 지키려고 전주성 북쪽을 보강하여 북고사에 나무를 심고 절 이름을 진북사로 개명했다는 설화도 전해진다. 또한 전주 서북쪽의 숲을 조성해 숲정이라 불러 재물운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였다는 이야기, 승암산의 화재를 막으려고 인봉에다 방죽을 만든 이야기, 전주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북쪽으로는 산이 없어 훤히 트인 지형이다. 풍수적으로는 좋지 않아 북쪽 가련산의 지세를 비보하여 물을 흐르게 했다는 이야기도 전승된다. 전북 완주군 동상면은 오지다. 이곳을 지나던 이서구는 장차 이곳에 물이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라고 했다. 그의 예언대로 1920년 동상 저수지가 만들어졌다. 음수리와 수만리에는 그의 말대로 물이 가득 찼다. 이서구와 연관된 많은 전설들이 구전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한 내용들이 이서구의 저서에서는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는 전설들이 만들어졌음을 의미한다. 조선의 르네상스를 구현했던 정조가 죽자 백성들은 혼란에 빠진다. 세도 정치의 혼탁함 속에서 나라를 구원해줄 예지자요 해결사가 필요했다. 평소에 늘 백성들 편에서 도움을 주었던 관찰사 이서구가 해결사로는 안성맞춤이었다. 그래서 이서구를 도술, 예언 설화의 주인공으로 내세워 개벽한 세상이 오기를 꿈꿨을 것이다. 이 외에도 많은 예언이 있다. 그는 많은 설화에서 증명된 바와 같이 백성들에게 신임을 크게 얻었던 관리였다. 백성들에게는 많은 사랑을 받았으니 정작 자신은 애석하게 여긴 것이 있었다. 첫째는 대를 이을 아들이 없는 것, 둘째는 늙어가는 것, 마지막은 벼슬을 한 것이었다. 1825년 9월 29일, 일은 2세의 나이로 임종하니 남공철은 그의 묘미병에 이렇게 적었다. 공은 사람됨이 단중 강방하다. 인륜을 돈독히 여하여 그 부모를 섬기고 종족에는 거하고 어려운 자를 도왔다. 벼슬에 있을 때는 각곡 면려, 고생을 무릅쓰고 목표를 이루고자 힘씀하여 겸손하였고 이를 다스림에 사렸고 정밀하였다. 신이야 능력자임에는 분명하다. 비서에 의하며 새소리를 알아듣고 살인자를 잡았다. 비둘기가 날아가는 것을 보고 후임자를 예견하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죽은 원혼을 만나 한을 풀어주고 이계와 소통하는 능력을 보이기도 했다.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자 노력한 이서구의 치적은 연암집 등 실학파 학자들의 발간책에도 기록돼 있다. 하지만 그의 진면목은 기록보다는 전승되어 온 설화에서 확실히 드러난다. 백성들이 기대한 판타지를 실현시켜 주기에
그의 치적은 오늘까지 전설이 되어 전해지고 있다. 그의 이름은 긴 세월이 지나 잊혀졌지만 민초들의 기억 속에는 여전히 조선의 노스트라다무스로 구원자로 남아있다. 수많은 예언들이 진짜건 가짜건 간에 여전히 회자되고 전승되고 있다. 실학의 실용을 덧칠하여 백성들을 위한 정치에 접목한 이서구.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조선을 기대했기에 진보라는 안경을 쓰고 역사와 마주한 선각자였다.